2장 원가 계산과 관리 회계 두 번째 파트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란 무엇이냐? 유통업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이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사온 경우 유통업인 거죠. 자, 물건을 사온 경우 물건의 원가는 제조업이나 도매상에서 사올 때 지불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취득원가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각종 부대 비용, 운송비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사왔다고 하면은 해상운반비가 발생할 테고 그 인코텀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사오는 사람이 이제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LA에서 출발을 했는데 LA에서 FOB 조건이 있다면 LA 항에서 선적 이후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해상운반비, 보험료 등등의 제반 비용을 원가에 녹여 넣는 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물건의 원가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돈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제조하는 경우니까 제조한다는 얘기니까 제조 원가이고, 자, 제조 원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공부, 범위인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원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어, 거의 이제 제조 원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자, 원가와 비용, 우리가 원가라고도 얘기하고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여기도 제가 적었지만 흔히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맥락에 맞춰서 이제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자, 자, 먼저 원가란 거는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 포기된 자원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자원, 우리 이제 제조라면은 제품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포기된 자원의 가치. 자원의 가치는 재료비, 농우비, 경비로 나타나겠죠. 자,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했다니까 뭘 만들었냐? 우린 자산을 만들었어요. 제품이라는 자산을 만들었겠죠. 반제품도 있을 수 있고 우선 제품이 되기 전에 제공에 머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자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효익을 있는 가치예요. 이제 팔아서 이제 매출이 되고 수익이 얻어질 테니까요. 자, 이 자산을 만들었고 이 자산이 가지고 있다가 소멸되거나 또는 미소멸됩니다. 미소멸되고 있다는 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소멸된다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수익 창출이겠죠. 어,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매출이 되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매출이 또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되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안 팔려서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품질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폐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도난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연 감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우의 수는 있겠죠. 아무튼 수익이 창출 없이 소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손실 처리를 합니다. 뭐 잡손실 처리 이런 걸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되죠. 자, 이런 게 원가입니다. 자, 특정 자원, 제품이란 거를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소멸되거나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비용은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용된 자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이것처럼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제조 원가가 이런 식으로 제품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우리 판매 관리비는 바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원가와 비용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 개념이라는 이제 파트에서 이제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가 계산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원가 계산의 뭐 정의도 이제 생각해 보고, 뭐 비용과의 차이점도 얘기해 보고, 이번에는 목적이에요. 목적을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 물론 강의하는 사람 또는 뭐 책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더 압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얘기했지만 재무회계에서도 결산을 위해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서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격 산정의 목적. 자, 원가 계산을 해서 우리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도 가격 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가 관리의 목적.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원가 관리라는 거는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계획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 뭐 재료비가 얼마고 자원 투입이 노무비라는 공수가 얼마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관리의 목적으로 써도 원가의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가 관리의 목적에서도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의 목적, 예산 편성 및 통제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 계획 설정의 목적, 경영의 기본 계획 설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자, 원가 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확한 이익 측정. 자,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야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수익이 나고 어떤 제품이 손해를 보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놔야 이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거를 드랍을 하고 어떤 거를 더 포커스를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어야만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찾아내어 개선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 원가를 모르면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원가 기반 가격 산정이 안 되면은 자, 원가 기반의 가격 선정이 되면은 덤핑, 이게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덤핑이 아니라, 아무튼 너무 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 기반 가격 산정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마진 확보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생산량 결정, 신규 투자, 원가 절감 등 의사결정의 데이터로 원가 계산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계산에 근거한 뭐 분석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분석이 있고, 손익계산서 분석은 이제 손익분기점,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 또는 판매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럼 우리 목표 이익이 얼마인데, 그거를 미트하는 매출액과 판매량은 얼마인가, 그런 거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매출액을 이익을 얼마를 뭐 내년도 목표를 세운다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팔아야 된다라는 이제 계획도 이제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은 원가 계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쟁력 확보, 원가 구조 효율화를 하면은 어,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 또는 높은 품질로 시장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교수님의 전략이 이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도 있지만 집중화 전략은 다시 또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선 집중화 전략은 잠깐 놔두더라도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원가 우위 전략은 가격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이제 전략을 전개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품질이 높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품질이 높다면 높은 품질로 높은 가격으로 시장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그런 이제 전략을 경쟁 전략을 펼치는 부서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도 많이 하는데 특히 원가 절감은 곧바로 이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되면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을 확보할 수 있고 요걸로 이제 전략을 펼치할 수가 있겠죠. 자, 원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원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제조 원가를 의미를 합니다. 자,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의 3요소예요. 자, 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옆에 뭐 핸드폰 같은 걸 한번 보더라도 핸드폰을 만들려면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 만드는 사람이 투입이 됐을 테니까 그게 노무비고 이걸 만들 때 기계 장치가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경비입니다.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 때 많은 특허가 들어가고 어디 로열티 같은 것도 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모든 게 다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분류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재료비는 제품에 생산된 원재료의 비용을 재료비라고 합니다. 노무비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의 비용을 노무비라고 합니다.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 제조 관련 비용은 전체를 경비라고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원가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앞에서 제조원가 얘기를 했고 보통의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제조원가,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포함하면 보통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총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관리회계는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그 회사가 그 회사에 맞게 또는 경영진이 원하는 방식으로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을 위해 투입된 원가이고요. 판매 관리비는 자, 말 그대로 판매와 관리예요. 판매와 관리 활동을 위해 투입된 원가예요. 그거를 합해서 총원가라고 하는 거고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자, 제조 원가를 먼저 설명드리면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요소로 구성이 되고 제조 원가 위에 이제 판관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원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원가 자, 제조 원가와 판관비는 자에 대해서 이제 좀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와 같이 관련 활동, 세부 항목, 손익계산서 해당 비용, 재고와 여부, 비용 인식 시점의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먼저 관련 활동에서는 제조 활동이고, 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이고, 판매 관리비는 판매와 관리 활동이에요. 세부 항목으로는 재정 과목이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제조 경비. 제조 경비는 자, 노무비는 급여, 상여, 퇴직금 뭐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고요. 제조 경비는 노무비로 구분되는 것 외의 모든 경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는 판매 관리직의 급여. 여기서 이제 생산 쪽은 보통 노무비라고 표현을 하고 판매 관리비는 뭐 급여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임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근데 뭐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인건비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셔도 돼요. 예. 그 인건비라고 쓰면 여기저기 다 인건비라고 같이 쓰면 될 텐데
여기를 노무비라고 쓰는 거는 여기는 이제 노무비라고 쓰면 안 돼요. 노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일을 한다, 제조를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생산 쪽에서는 노무비로 써도 되고 판매 관리비 쪽에서는 노무비라는 표현보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려면 인건비라고 쓰시면 되고 그냥 급여라고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비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제품 운반비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한 운반비라고 하면은 자 판매를 위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운반비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생산을 위해서 구매할 때 들어오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어, 원료의 원가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원료비로 들어갔다가 재료비로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운반비 여차여차 뭐 우리 공장 간에 뭐 이동을 하거나 그 공장 내에서도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운반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제조 경비의 운반비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계정 과목이더라도 이 목적이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조 원가와 판매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는 뭐 판매 관련된 뭐 여기서 이제 광고 선전비로 적어놓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해당 비용은 자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로 처리한 다음에 재고화가 된 다음에 매출 원가로 판매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이제 쭉 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이 있지만 그런 개정 과목이 손익계산서에는 보이지 않아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보이겠지만 아, 그냥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재고자산이 팔릴 때 매출원가라는 걸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로만 나오는 거죠. 자, 재고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투입되는 게 제품으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재고 가능 원가, 제품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팔릴 때 매출 원가로 가게 되는 거죠. 판매 관리비는 발생할 때 바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간 원가, 기간 비용 이렇게. 자, 비용인식 시점 기준에서는 자, 비슷한 얘기 계속했어요. 투입 원가가 재고가 된 후 매출 시점에 비용 인식을 하게 되고요. 요 판매 관리비는 발생 기간에 비용이 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기간 원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원가의 범위에 따라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제외하면 이익이 돼요. 그러면은, 자, 판매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요 라인이 이제 판매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총원가, 아까 우리가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포함한 걸 이제 총원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총원가를 빼면은 요만큼이 이익이 되고 요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업 가치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주식 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이라는 건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새 만들고 파는 순수한 활동, 되게 코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를 그게 총원가가 되는 거고 요거를 빼는 게 영업이익인데 아무튼 순수하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요만큼의 이익이 얻어진다라는 게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를 빼면은 이제 제조원가가 되고 제조원가를 뺀 거를 매출총리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총리익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매출총리익을 위해서 이제 판매관리비가 열거가 쭉 되고 그 밑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인 거고 자, 순수하게 제조 원가를 뺀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를 뺀 거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 원가는 다시, 어, 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직접 원가는 또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직접 비용, 직접 경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큰 개념에서 여기 설명드렸고, 여기 영업이익 다음 단에서는 또 경상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지급이자인데, 지급이자는 거의 늘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이자 비용은 좀 이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하는 회사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뭐 환차손 이런 것도, 환차손, 환차 이익도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상이익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경사이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익으로 가는데 세전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익을 가감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전기 오류 수정이익 뭐 이런 건데 거의 발생할 일은 없죠. 그래서 경상이익과 세전이익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익에서 이제 세액이 이제 세액을 납부할 모수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회계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그 최종 납부할 그 대상 금액을 확정을 하고 거기서 법인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단기 순이익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가와 이익의 추정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